자, 25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단 서구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뭐야? 미등기로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 사장님이세요? 김 사장님께서 경매로 낙찰 받아보셨죠? 잔금 냈죠? 등기를 안 해도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죠? 등기는 서류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잔금을 내는 순간 내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일 수가 있고 또는 아파트의 단지에 대지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걸 보면 여기에 보기금 네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감정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대지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내가 대지권을 사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등기부등본이 토지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대지권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만약에 경우에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건물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지권이 있다 감정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내가 개인이 몇 동 몇 호를 사는데 내 몇 동 몇 호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가 지금 대지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포함이 안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죠. 그때는 내 아파트에 대지권만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에 포함된 대지권 미등기를 했을 때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사놓고 얼마 있다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완료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옵니다. 이 대지권이 문제가 있으면은 애초서부터 이 아파트 건축허가 안 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대지권이 없다는 거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스물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동 토지 1323분의 1279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팔려고 사는 거죠. 팔려고 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죠? 1323분의 1279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1323분에 1323분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그럼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10억짜리가 지금 4억까지 떨어졌어요.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건물은 지금 신임숙이라는 개인 땅 혼자 갖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은 신임숙이하고 최진현이하고 둘이 갖고 있죠. 44는 누가 갖고 있죠? 최진현이가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신임숙이 지분을 사지 않습니까? 여기 1279를 제일 먼저 가서 우리한테는 누리는 뭐냐면 최진현이를 만나야 되겠죠. 최진현이 만나서 44를 팔아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아. 일반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 했을 때 사자고 팔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를 쳐주시겠습니까? 해서 적당히 우리가 사는 가격으로 쳐준다 그러면 10번을 얘기했을 때 9번은 팔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안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를 줘도 못 팔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안 판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간단해요.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해갖고 하면은 우리가 신인수기 그 집을 우리가 샀죠. 만약에 안철수가 샀다고 가정합시다. 안철수가 샀다고 하더라도 공자 우선 매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제3자가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내가 살려면은 장치를 해야 돼. 그 장치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땅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갈라도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숲이 이렇게 많고 좋더라고요. 보면 용도 지역도 일반 일종 주거 지역인데 집도 있고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 위치도 여기 보면 사천대교 있죠. 사천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사천군하고 삼천포시하고 합쳐갖고 사천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그 사천대교가 만들어져 있고 이 사천대교 여기 근처에 보면 여기서 그 건너가는 바닷가에 해상 케이블카까지 지금 만들어 있어갖고 관광객이 상당히 몰리는 곳에 있는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스물일곱 번째에서부터 32번째까지는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을 제가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에 있는 특수 물건을 제가 추천한 겁니다.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날짜에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신건으로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하니까 100% 정도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세궁리라는 곳에 84와 85-2라는 두 필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공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로 땅이 1000분의 170이 공매로 나온 겁니다. 1000분의 170입니다. 자, 보십시오. 85-2가 있고 84가 있죠. 그렇죠? 84가 있죠. 여기에 건물이 있죠. 이렇게 두 필지가 1000분의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집이 있죠. 건물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지분권자가 있죠. 그러면 땅 지분을 이 사람이 다시 이 건물 주인이 다시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겠죠. 이 건물은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하얀 건물입니다. 이거 단층짜리. 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 건물 주인에게 우리 지분을 팔고 빠져나오자 하는 것이 이 공매 물건입니다. 이 입찰 정보는 21일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번 유찰이 됐겠죠. 지금 28일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있는데 3회차에 들어갈지 4회차에 들어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28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토지가 768분의 448 지분으로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 이상이 되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대로변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확장을 시켜서 도로가 이렇게 어떻게 한다? 넓어지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자 노란 것이 있죠. 이렇게 노란 것이 현황도로고 여기 보면 그대로 이렇게 밭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땅이 도로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낙찰받는 땅인데 이게 뭐야? 도로로 지금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수용이 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넓혀졌죠. 이렇게 토지 연계가 보면 넓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보면 내 땅이 도로에 붙어 있는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2분의 1 이상이 지분으로 공매로 나온 겁니다. 현황을 보게끔 되면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집이 있는 집하고 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집이 있고 이 밭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까지 도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땅이 아니라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보시고 이런 도로를 다 넓혀지게끔 되면은 이 집이 대로변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 된 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낙찰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거주자가 없어요. 이거는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갖고 아까처럼 아까 4천에 있는 것도 내가 다시 사드린다고 했죠. 다시 이거를 다 사서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것이 맞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북도 증평읍에 연탄리에 토지 건물이 19분의 6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 매각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건물 주인이 협상을 해서 내 지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예전 가격이 1200만 원이 시작이 됐는데 김종찬 지분이 지금 나온 겁니다. 보면 김종찬 이 땅이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죠. 창고까지 있고. 다만 이게 조금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공매로 나온 거에는 다시 말하면 그 세금 빚을 진 거지 않습니까? 세금에 진 것이 빚이 많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던져야 되는데 여기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 당사자 같아요. 다른 말하면 당사자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지분이 나왔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내 지분을 뺏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거를 얻었나? 공시하고서 매수할 필요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좀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취하가 되지 않는지 협상이 안 된다고 할 땐 다시 다 팔아서 나누자고까지 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낮은 가격으로 가야지 뭐 2차나 3차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더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건 가야지 될 수 있는 물건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0번째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현장에 가보신 물건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토지만 매각입니다. 삼척시 정로동 219번지에 땅만 공매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다시 낙찰 받았다가 뭐 취하됐다가 뭐 어떻게 됐다가 다시 나왔어요. 보면 370제곱미터니까 100평이 조금 넘는 땅인데 옛날 건물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옛날 그 건물에 이렇게 집이 있죠? 창고가 있고 그대로 있는 건데 이건 뭐 집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쓸만한 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땅을 낙찰받고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법정 이상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건축물 과정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이 땅 주인의 이름으로 내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땅 주인과 건축물 과정이 없어도 건물 주인이 같다고 했을 때는 법정 이상권을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응대를 했는지는 봐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삼척시에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주인이 저기 뭐야 영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 지료를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보면. 건축물 관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31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단독주택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의 2분의 1 지분이고 그래서 형제가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볼까요? 이준배, 이종호 이렇게 형제가 갖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형제인데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에 여기 식구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검토를 해봤어요. 가봐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이 2분의 1 지분을 내 지분을 다시 사든지 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파서 나누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만 떨어졌을 때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도로, 농지, 토지개발, 토지개발2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도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8일 날 월요일 날이면 이 도로 강의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농지 경매 하는데 원래는 토지 개발을 하는 일이 있다가 요 사이에 지금 아까 소송 경매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제가 이 네 개를 가지고 매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다음 달에 농지 경매다를 강의 신청하면 10만 원 듣고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4개월마다 돌아가면서 강의를 듣니까 재수강하실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수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오셔서 들어도 되고 동영상으로 들어오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보면 도로, 농지, 토지개발, 토지개발2인 것이 특수경매에서 하는 다 기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소송경매는 이 기본 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에 실전 사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특수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든지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2번째 물건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근린시설이 1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빠른 시일 내로 낙찰받은 가장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될 물건으로 봅니다. 가격이 지금 얼마죠? 12분의 1인데 56,800이라는 얘기는 제 금액으로 본다면 60억이 넘어가는 건물이죠. 방배동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조하운이가 12분의 4를 가지고 사실상 제가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거고 있는 거 보고 여기 보면 12분의 1 김경훈이가 12분의 4죠. 다시 말하면 김경훈이하고 조하운이는 정식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고 권영희와 권철이하고 지금 정영원이나 여기 김혜숙이는 다시 상속을 받은 사람들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김경훈일 거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지역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리소가 있죠. 자동차 정비소가 있죠. 자동차 정비소가 있고 수리소가 있는 것에 12분의 1 지분만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을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안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방배동에 이런 큰 물건에 지분으로 나온 거 제가 거의 진짜 거의 처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 나온 거.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하셨고 다음번 강의는 3월 12일 날과 3월 26일 날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이고 다음 주 두 번째 토요일은 12일이니까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뭐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그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쓰는가를 전 유심히 보게끔 되고 또 누가 당선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된 것일까를 저로서는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 날에 오셨을 때는 누가 부동산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합시다 하는 것은 다음번에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